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 주가 끝나게 되었고, 그리고 2월이 출발한 지도 3일째가 되었는데, 꽤나 괜찮은 증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또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쉬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어제 미국은 급등했습니다. 왼쪽의 나스닥 차트를 보다시피 꽤나 급등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죠. 정확한 숫자를 봐도 어제 나스닥이 무려 3.2%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다 메타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적 호조 플러스 자사주 매입 소식에 20% 넘게 급등하니까 다른 성장주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나스닥도 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알파벳은 플러스 7%, 아마존도 플러스 7%, 애플도 플러스 3%로 기술주가 아주 급등하는 모습. 아직까지 금리 인상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끝났다, 이러한 분위기가 현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일자리 데이터는 또 탄탄한 흐름을 나타내며 이거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거 맞냐, 이거 뻥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낙관론이 생겨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들긴 하죠. 야, 이거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트린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상승하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코스피는 왜 이래? 라는 이야기가 분명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냥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냈죠. 그건 바로 애플 때문에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식 중 하나인 애플이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미국장 마감,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매출이 5%나 감소한 흐름을 나타냈고,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그 이유죠. 4분기에 중국의 봉쇄 타격이 꽤나 컸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숫자가 예상보다, 그러니까 컨센보다 나빴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나스닥이 지금 현재 1.8%인가 그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참고로 애플이 이렇게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온 거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애플 보고 우리는 항상 보통 킹플, 황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 가장 최근에 시장 전망치 컨센을 하회한 적은 지난 2017년 8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항상 기대보다 잘해왔던,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우리의 기대보다 더 나쁜 모습을 보여주니까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실적은 역성장을 나타냈고, 이는 19년 이후 첫 역성장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애플에서는 이렇게 실적이 나빴던 이유는 경기 침체 여파다 이러한 단어까지 썼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애플만 빠진 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덩달아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도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 아마도 애플 들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 팔아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애플의 차트를 보시면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하락하더라도 그냥 연이틀 상승했던 그 정도만 반납하고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1분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애플 CFO가 직접 1분기 매출은 4분기랑 비슷할 것 이렇게 말했으며, 맥과 아이패드의 판매량이 두 자릿수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도 기대를 조금 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애플의 신성장 동력인 서비스 부분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서비스 부분이 뭔가 하고 봤더니 진짜 충격적입니다. 지금 애플 기기가 전 세계에 몇 대나 있을 것 같나요? 20억 대나 있다고 하며, 그리고 이는 옛날에 팔렸던 것부터 지금까지 그냥 다 합친 숫자가 아니라 지금 활성화된 기기가 20억 대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서비스가 나오게 된다면 엄청난 떼돈을 버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구독 서비스를 포함한 이러한 서비스 부분이 충분히 앞으로의 반전 시나리오를 쓸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애플에 대한 걱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식의 흐름을 나타낼지. 테슬라도 1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이제는 다시 20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결국 애플도 잘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제 7%나 급등한 알파벳, 그런데 오늘은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구글 또한 아쉬운 실적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광고가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었다고 하며, 다만 매출 역성장은 다행히 안 했다고 하고 전년비 1% 성장에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 순이익은 34% 감소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온라인 광고가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었으며, 광고 매출액은 21년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빅테크는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게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역성장을 했다는 거는 당연히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는 2004년 구글이 상장된 이래 두 번째로 광고 매출이 감소한 실적으로 그만큼 충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릿은 이걸 보고 딱 그렇게 느꼈습니다. 야, 2004년 이후에 딱 두 번밖에 없었다면은 그러면은 지난번에 한 번 있었을 때도 결국은 바로 또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또 계속 성장을 했다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렇게 역성장을 할 때 이때가 또 가장 어두울 때가 아닐까, 앞으로는 또 최소한 몇 년간 계속 또 괴물 같은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노이즈는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반독점법에 대한 소송이죠.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알파벳을 투자한다면은 이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간에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4% 조금 넘게 빠졌고 애플은 3% 넘게 빠졌다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3기 EV 따상. 저 진짜 대단합니다. 전기차용 2차전지 부품사 3기 EV가 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11,000원인데 더블인 22,000원에 시작을 했고 2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내려와서 27,150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도 사실상 뭐 따상에 가깝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3기 EV 기관수 예측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진짜 요즘 공모주는 야,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3기 EV는 내부와 외부 충격으로부터 2차전지를 보호하는 엔드 플레이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LG 엔솔, 폭스바겐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3기 EV에 청약을 하신 기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K뱅크가 결국 상장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IPO를 목표로 하던 K뱅크가 상장 연기를 택했습니다. 참고로 K뱅크는 상장 추진 초기에는 8조까지 평가받은 바 있었지만 하지만 나중에 시장이 무너지니까 이 친구도 4조까지 쪼그라든 적 있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조금 증시가 회복하는 흐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좀만 더 버티면은 다시 또 아무리 못해도 6조는 받지 않겠냐,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자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저기릿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K뱅크 나중에 또 돌아올 텐데 우리에게 엄청난 치킨을 또 돌렸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특례보금 자리론 흥행. 특례보금 자리론이 출시한 지 사흘 만에 7조 원이 팔리며 조기 흥행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총 공급 규모는 39조 원으로 약 18%에 해당하는 비중이라고 하니까 꽤나 빠르게 팔렸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특례 보금자리로는 내년 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금공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온라인 대출 신청이 좀 어렵다면 SC제일은행 여기 창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슬슬 마무리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연 올해 부동산 하방이 조금 지지가 될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좀 중요한 소식 중 하나죠. 1월 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KT에 대해서 강력 매수를 외친 리포트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갑자기 경영 불확실성이 커져 강력 매수를 철회한다, 이러한 정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KT 장 초반에 쭉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가 일단 지금은 아래 꼬리를 달고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죠. 한번 내용을 보자면 일단 하나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목표 주가 4.5만원을 유지하지만 일단 지금은 파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하며, 통신 서비스 업종의 탑픽은 KT에서 LG U+로 변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KT를 왜 팔아야 되는가, 그걸 봤더니 바로 경영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3월 주총에서 구현모 CEO에 연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직접 정부 소유 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KT가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다는 소리겠죠. 참고로 과거 CEO가 교체될 때마다 KT는 주가 약세를 나타낸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일단은 좀 팔고 나갔다가 나중에 잠잠해지면 들어가자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나 KT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도 있구나 하고 참고하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것도 조심하라고 한데요. 바로 금융주입니다. 최근 들어 많이 올라온 금융주, 특히 1월부터 은행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낸대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아쉬운 소리겠죠. 공매도 타깃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좀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다는 거겠죠. 게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된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금리 인상 수혜를 기대했던 은행주의 힘이 빠질 것이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침체가 시작되면 은행주는 이 리스크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체 리스크입니다. 이런 부분도 은행주에 투자를 한다면 고려를 해라 라는 평가가 있으며, 그래서 이러한 이유 플러스 그리고 또 최근 들어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메리츠 금융지주는 공매도 비중이 38%나 기록하며 1등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삼성생명도 26% 4등, JB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삼성카드 등이 쭈르르 공매도가 많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금융주에 투자하고 있다면 공매도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일단은 조금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에너지 요금 줄이려면, 조금은 황당한 내용이라서 야 이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근데 듣고 나니까 이제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저런 요금이 너무 비싸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전 등에 따르면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은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딱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장난하냐 그거 그거 누가 모르냐. 당연히 1등급 쓸 수 있으면 1등급 쓰지. 그런데 저 기리씨 지난번에 비교를 해보니까 1등급 냉장고랑 2등급 냉장고랑 한 10만원 넘게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전기요금 비교를 해봤는데 대략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한 5년인가 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 10년 쓴다면 당연히 2등급보다는 1등급이 유리하다, 그리고 또 우리 환경을 위해서도 유리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비싼 1등급보다는 그래도 조금 싼 2등급에 먼저 손이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기요금이 조금 급하게 오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보다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으며, 그 말인즉슨 1등급 냉장고랑 2등급 냉장고랑 가격 차이가 그대로라면 손익분기점이 더 빨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자면 휘발유 가격이 낮을 때 내연기관차랑 전기차 비교하는 거랑 휘발유 가격이 엄청나게 높을 때, 지금 같은 시절이겠죠. 이때 전기차랑 비교하는 거랑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런 1등급과 2등급의 가전의 그 차이도 전기요금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 의미가 조금 더 살아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이 앞으로 이제 가전을 살 때도 한번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시고 1등급 가전이랑 2등급 가전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면은 이왕이면은 조금 더 비싸지만 빠르게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고 또 환경도 지킬 수 있으니까 1등급을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섹터는 요즘 히릿이 푹 빠져있는 섹터인데요. 저도 히릿 덕분에 한번 공부를 해봤지만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 다올투자증권은 작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현대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5.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지금보다 당연히 미래가 더 밝기 때문인데요. 일단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는 선별 수주한 중동 매출이 87%나 증가를 했고, 그리고 미국 매출도 견조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미래겠죠. 앞으로는 IRA 법안에 따라 미국 전망도 밝고 추가적으로 네옴시티 입찰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작년에 그렇게 뜨거웠던 네옴시티 관련주, 과연 이제는 실적 지키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 국민이 관심 있는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대신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원래는 목표가가 6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봤다는 소리인데, 하지만 오늘 드디어 8만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하며 반도체 상승 사이클 진입이 가시화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이제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실적 쇼크 아니었나? 그러면은 앞으로 전망이 더 어두운 거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실적은 1분기가 저점으로 본다라는 평가가 많으며 앞으로는 실적 개선이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주가는 조금 더 선반영하니까 이미 주가는 저점을 형성을 했고 저 저점을 깨기에는 이제 당분간 좀 어렵지 않니? 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도 저 길이 또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냥 계속 올라서 8만원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조금 올라가다가 또 떨어져서 야 그러면 그렇지 이거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있을 거고,
그러다가 또다시 올라가서 짧게 잡으면 한 1년 그리고 길게 잡으면 한 2년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냥 쭉 존버하면서 들고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올 미래 거의 확실한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조금씩 따져가면서 1% 2% 수익률을 더 내려고 노력하다가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그냥 쭉 들고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또 AI의 좋은 소식이 나왔죠. 이번에는 네이버도 AI로 간다. 네이버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근 핫한 AI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챗 GPT를 대응하기 위해서 네이버만의 업그레이드된 서치 GPT를 선보일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챗 GPT가 성장하면 네이버, 구글 등 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위험하다 이러한 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궁금했던 거는 초록창에다가 써서 물어봤는데 만약에 챗 GPT가 우리 생활이랑 밀접하다면은 그냥 거의 다 물어보면 알려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거를 당연히 구글과 네이버는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 오늘 또 AI 관련주가 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게 바로 템베거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관련 호재가 계속 쏟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서 다시 또 올라가고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결국은 템베거를 냈다는 거 우리가 지난달에 한번 공부한 적 있었죠. 다만 AI 관련주를 공부하실 때는 이미 몇몇 기업들은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를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향후 거의 몇 년째 실적을 한 번에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 꼭꼭꼭 명심하시며 화무 11홍 이 말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선주가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조 이방원의 조를 맡고 있던 조선 이제는 진짜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하는데요. 차트도 꽤나 괜찮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들어 11.8%나 상승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당연히 흑전이겠죠. 올해 많은 조선주가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흑자전에 성공한 이유가 뭔가? 바로 21년에 시작된 역대급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건조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알고 계실 겁니다. 조선사는 헤비테일 계약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배 한 척에 1억이라고 생각하면은 처음에 그냥 바로 1억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0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좀 시간 지나면 또 1,000만 원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건조되고 나면은 나머지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갈수록 커지는 이걸 보고 바로 헤비테일 계약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수주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 1년 뒤에서 2년 뒤 그때 매출액이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냅니다. 어쨌든 그게 바로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겠죠. 또한 삼성중공업도 올해 8년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하며 최근 16%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우리가 주말 사이에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요즘 들어 공부하기 정말 좋은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장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꼭꼭꼭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때까지 많이 손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빠르게 또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당연히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